나는 이 갑작스러운 현상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하나라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더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나는 원래 길거리를 떠돌던 불쌍한 노숙자였다. 항상 같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곳은 한 음식점 옆이었다. 그 음식점에서는 항상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고 다행히도 가게 주인은 내가 거기 있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단, 나는 반드시 몸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했다. 내 생명을 구한 것은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운전자들에게 동전을 구걸하러 나서는 일이었다. 며칠 전부터 그 음식점이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구해 직접 음식을 사 먹어야 했다. 내 위장은 아마도 콩알만큼 작아졌을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굶주렸기 때문이다. 그날 내가 간신히 구한 돈은 단돈 4달러였다. 이걸로 사탕이나 과자 정도는 살 수 있겠지 생각했다. 나는 비와 추위를 기억한다. 차를 내는 듯한 한기가 내 손과 발을 마비시켰고 위장은 텅 빈 채로 쪼그라들었다. 나는 작은 가게까지 겨우 2블록 남은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운전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폭발해버렸다. 피와 내장의 잔해들이 내 몸을 뒤덮었고 자동차들은 서로 충돌하거나 건물에 들이받았다. 도로 위에 커다란 붉은 얼룩들이 빗물에 서서히 씻겨 내려갔다.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 공포에 휩싸인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거의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심지어 동물들도 폭발했다. 거리의 절반이 선명한 붉은색으로 물들었고 내장들이 흩어진 채 도로를 장식하고 있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오래가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비명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내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그들은 모두 몸이 반으로 갈라졌고 그들의 잔해 속에서 기이하게 꿈틀거리는 형체들이 나타났다. 나는 이것이 외계인의 침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오산이었다. 소, 토끼, 돼지, 닭, 심지어 물고기까지도 피투성이가 된 잔해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은 모두 붉은색이었으며 내장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 나 역시도 그들과 함께 비명을 질렀다.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모든 생명체가 마구 뛰어다니며 혼란에 빠졌다.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든 도망치려 했고 나는 심지어 양복을 입은 부유한 남성의 시체에서 말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거리에 있던 동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몸이 반으로 찢어진 개들의 잔해 속에서는 고양이나 다람쥐가 나왔고 새들은 완전히 터져버려 그 내장에서 벌레들이 기어나왔다. 죽어가는 고양이들의 주검 사이에는 정체불명의 쥐.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서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다른 생존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나처럼 충격과 혼란에 빠진 노숙자 2명을 발견했다. 우리는 셋이서 더 많은 생존자를 찾기로 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미끄러운 내장을 밟으며 거리를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몇몇 생존자들을 모을 수 있었다. 대부분 노숙자들이었지만 피범벅이 된 평범한 옷을 입은 젊은 남성도 있었다.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누며 이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내려 했다. 그러나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근처의 한 건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나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배고픔을 잊고 있었지만 밤이 되자 다시 허기가 밀려왔다. 다행히 우리가 머문 곳은 슈퍼마켓이었고 거기에는 여전히 수많은 음식들이 남아 있었다. 모두가 잠든 사이 나는 조용히 일어나 무언가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소시지 한 봉지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막 봉지를 뜯으려는 순간 인기척이 들렸다. 다른 누군가가 깨어난 것이다. 그는 나처럼 배고픔의 잠에서 깬 또 다른 노숙자였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나는 조용히 소시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는 감사히 받아들였고 함께 먹기 시작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야기하며 소시지를 입에 넣었다. 그러나 내가 한 입 베어 물려던 순간 그 남자는 갑자기 폭발해버렸다. 핏방울이 내 눈에 튀었다. 나는 재빨리 눈을 문지르며 그 끔찍한 액체를 닦아냈다. 그런데 그 순간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고 그곳에서 미끄러지며 도망치는 돼지를 보았다. 그 남자의 내장에서 나온 돼지가 비명을 지르며 마구 뛰어다녔다. 나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고 다른 생존자들도 놀라 깨어나 우리 쪽으로 몰려왔다. 우리는 모두 경악했다.
그 순간 조용히 생각에 잠겨있던 젊은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는 우리가 왜 이렇게 폭발하는지에 대한 가설을 제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집에서 요가를 하고 있던 중 갑작스러운 폭발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의 고양이가 산산조각 난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고양이의 내장 속에서 새 2마리와 쥐 1마리가 기어나와 도망쳤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고양이가 평소 쥐와 비둘기를 사냥해 먹는 습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의 시체들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죽은 시체들 중 특히 닭과 소의 내장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방금 우리는 소시지를 먹은 사람에게서 돼지가 튀어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실이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달았다.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과일과 채소조차도 소화되지 않고 위 속에서 다시 자라나 결국 위를 터뜨려 버렸다. 결국 우리는 굶어 죽을 운명이었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나는 죽은 사람의 살을 잘라 입에 넣었다.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곧 극심한 복통이 밀려왔다. 나는 내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었다. 이 실험이 다른 이들에게 답이 되어줄 수 있기를.